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의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이 양호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달러화의 강세가 진정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독방 입장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한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방송 시간인 단 50분 동안에만 열리고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닉네임 설정하시고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실 나연지 전문가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연지입니다. 역시나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이슈와 수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이슈에 맞는 메가트렌드 종목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온 영웅주까지 제가 꼼꼼하게 살펴왔으니까요. 방송 통해서 차근차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도 어떻게 구성해왔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오늘의 영웅주 무엇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미정입니다. 오늘도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유망산업을 선정했고요. 또 성장 스토리와 시나리오 전략을 통해서 세부 기업들을 찾아내서 좋은 종목들로 구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사양산업 종목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줄어들고요. 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유익한 정보들까지 오늘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저희 노란독방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이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독방은 저희 방송 시간인 9시부터 9시 50분까지 단 50분 동안에만 열리고요. 방송 시간이 끝나면 동시에 잠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닉네임 설정하시고 입장하셔서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미국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늘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 넘게 오르면서 32,38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4,110선에,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등하면서 12,266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도 함께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본다면 특히 물가 상승세 피크아웃 기대감 속에 기술주들이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각각 2%, 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각각 0.8%, 0.1% 올라줬으며 루시드는 무려 9%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3% 넘게 급등을 해줬고요. 또 카카오 역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란 핵 협상이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에 이란과 체결한 합의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서 이란 핵 협상을 진행 중이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이란의 요구 사항은 이란의 의도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는 12월 5일부터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한다는 점 또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날 10월물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이렇게 1% 넘게 상승하면서 8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대번 에너지가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으며 옥시덴탈과 쉐브론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국제유가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가 1%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또 대한유화도 3%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6% 넘게 내리면서 108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시아 증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는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소폭인 0.25% 오르면서 28,61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토픽스 지수도 0.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미국의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이런 기대감 속에 흐름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8월 CPI 지수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은 8월의 CPI가 전년 동을 대비해서 8% 오르면서 2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도 소폭 오르면서 3,26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한 건데요. 최근에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특별회의를 열고 중국은 적시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채택을 했다면서 정책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경제 압박 요인은 여전해서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렇게 장을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만의 각권 지수는 0.5% 넘게 오르면서 14,89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증시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시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오셨습니다. 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잠시 공백기를 가졌었죠. 연휴가 끝나고 재개장 첫날인 오늘 우리 증시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까지 이어지면서 지수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의 연속적인 상승세를 오늘 하루 동안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일본 증시도 완만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증시 또한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본다면 코스피 지수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5.2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2.74%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2,449.54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상승 출발한 지수는 상승폭을 완만하게 키워가면서 장중에는 2,45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선물은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또 금융투자의 현물 순매수를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796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76억 원, 또 1,088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3,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ECB의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강달러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강달러가 한풀 꺾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최근 110선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108선까지 다시 떨어졌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7원 이전 내린 1373원 6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의 반등에 힘이 실릴 것인지 이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 공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CPI 8.0%, 또 근원 CPI는 6.1%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예상보다 낮은 물가를 확인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 안도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유로 반등에서 시작된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채권 금리도 하락 반전하며 낙폭 과대주, 성장주 반등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 인터넷과 같이 급등하는 금리에 힘을 쓰지 못했던 주도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 업종별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이 모두 그동안 낙폭을 보였던 시총 상위 종목들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수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그만큼 당분간 시총 상위주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 그 전에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노란톡방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란톡방 보면 봉숭아님께서 시청 인증샷 올려주셨고요. 신단 어피치님께서도 시청 인증샷 올리시면서 본방사수 중임당 이렇게 귀엽게 메시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방 확인하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유시장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15일에는 미국의 8월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 또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일에는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번 지표들을 통해서 8월 선전과 청두 등 주요 도시 봉쇄 조치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력 부족 사태가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중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소매 판매는 3.5% 늘어나면서 지난달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공식 출시일이기도 해서 애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7일과 18일에는 양일간 JYP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콘서트에서 신보 수록곡 일부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새 미니 앨범 맥시던트는 10월 7일에 본격적으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간 증시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와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현지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신 포커스 종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눈여겨본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인데요. 이번 달에 다수의 제약바이오 관련 국제 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미 개최된 학회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국내 다수 기업이 참가하면서 K바이오의 저력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를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 암학회 AACR 췌장암 특별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16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 매드팩토 HLB 제약 등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본 종목은 바로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는 전문 의약품,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매드팩토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췌장암 대상 벡토서티 폴폭스 병용 용법에 대한 연구자 임상 1비상의 중간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지난 6월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공개한 내용에서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매드팩토는 해외 법인으로 매드팩토 테라퓨틱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달 탐사 프로젝트였던 문샷의 이름을 따 만든 암 문샷을 추진하면서 향후 25년 동안 미국 내 암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또한 제시했습니다. 매드팩토가 해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폭을 내놓으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 섹터의 흐름에 탑승을 할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오늘 31,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31,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31,0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짧게 봤을 때는 한 34,000원 선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기대를 해본다면 38,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본다면 기관의 수급이 최근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오늘 연기금을 비롯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살펴본다면 거래량도 최근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까지 들어온 만큼 이 종목 오늘의 포커스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매드팩토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들고 온 포커스 종목 한번 확인하기 전에 노란톡방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오랜 시간 또 지켜본 나리님까지 입장을 해주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손을 번쩍 든 무진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고뇌하는 어피치님께서 시청 인증샷 올려주셨는데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들고 온 포커스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운 섹터를 눈여겨봤는데요. NH자산운용이 언론을 통해서 국내 조선과 해운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로 FN 조선해운 상장지수펀드 ETF를 오는 15일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서 조선과 해상운수 업종에 포함된 종목 중
유동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가중 방식으로 구성하는 FN 가이드 조선해운 지수를 추정한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지난 7일을 기준으로 현대미포조선이 17%, 또 한국조선해양이 16%, HMM이 11% 등 상위에 올라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NH 자산운용 CIO는 하나로 FN 조선해운 ETF가 중장기적으로 조선해운 빅사이클 초입에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국내 우량 조선해운 기업에 투자할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한해운과 페노션, 그리고 HMM, 흥하해운 등 해운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페노션을 포커스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페노션은 해상화물 운송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으로는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비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해상 운송 사업과 곡물 사업 및 선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최근에 2분기 실적 서프라이드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페노션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 원, 그리고 2,388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건화물선 운임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2분기 평균으로 2,530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부문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인 1,753억 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시장은 3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3,369포인트까지 상승했던 BDI가 8월 초 현재는 2,000포인트 수준을 기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해의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륙의 물류 정상화 실패와 더불어서 남부 지역의 폭우로 일부 지역의 건설 작업까지 중단되면서 중국의 철강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면서 최근 9월 초까지 철강 가동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의 뉴캐슬항의 폭우로 인해서 석탄 수출 사슬까지 발생하면서 운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페노션이 2분기에 대선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팟 운임 하락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또 가을에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폭우 종료와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 부양책 효력 가시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중국 항만의 철광석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가을에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유럽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와 더불어서 건화물선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하반기에도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가을철에 가까워질수록 건화물선 운임의 동반 상승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포커스 종목으로 페노션 한번 꼽아봤는데요. 또 현재 주가가 PBR의 0.6배로 저평가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페노션의 차트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무려 7% 넘게 급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유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인의 경우에는 6일 연속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진입을 하지는 마시고요. 주가가 밀릴 때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페노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중요한 이슈와 시황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주식왕 킹덤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방송 시간에만 오픈이 되고요. 방송이 종료된과 동시에 이 문도 함께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저희 노란톡방 지금 오픈 시간이 2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방이동한다는 광고성 메시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절대로 방이동 같은 거 없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고 저희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수익률 대결 종목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의 대결 규칙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대결 규칙 소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주식왕 킹덤의 수익률 대결과 포트폴리오 운용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TV방송에서 설명하고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방송은 월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해 발표합니다. 단 단기 매매 종목이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산정 시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되며 주식왕 퀸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수익률 승자의 경우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됩니다.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교육을 준비해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대결 규칙 소개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저희 현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TV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요. 먼저 저희 이렇게 전체 수익률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제가 보유한 종목 중 수익 실현한 종목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애플의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는 아이폰 관련주인 LG이노텍 시초가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초기 사전 예약 반응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슈가 전해졌었잖아요.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고가 라인업인 프로 시리즈의 판매가 양호해서 판가 상승 수혜로 애플과 부품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LG이노텍이 오늘 무려 7%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도 노란택방 회원님들과 함께 7%에 가까운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행 관련주들 중에서 모드투어 들고 왔었는데요.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관방부 장관이 지난 11일에 코로나19 입국 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하루 5만 명인 입국자 수 상한제의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관광객 비자 면제와 개인 여행 허용을 언급하면서 완화를 위해서 확실히 언급한다고 전하면서 일본에는 가을과 겨울의 매력이 있어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에 서두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하루의 입국자 수 상한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요. 동행 안내원이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 패키지 여행 전문 기업인 모드투어가 오늘 4%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장중에는 5%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모드투어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관이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이렇게 이틀 연속 유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기에 계속해서 보유할 계획이고요. 다른 종목들 아직 보유 중인데 자세한 매매 전략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지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다면 보유 종목 대부분들이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1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롤론티스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미국 FDA로부터 롤론티스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항암 분야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롤론티스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백혈군의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암 환자에게 투약하는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신약 33호로 허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첫 글로벌 신약이자 FDA에서 6번째로 허가받은 국산 신약입니다.
또 미국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이 약 3조 원 규모인데요. 한미약품은 이번 FDA 승인으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에 가까운 기술료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 레고캠바이오, 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6개 종목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편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연금이 한미사이언스를 신규 편입 종목으로 선택한 만큼 2차 목표가까지도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신산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오늘 테슬라 관련주가 대부분 상승하면서 이렇게 빨간불로 마무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정말 크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기관이 9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이렇게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 거래량 또한 이렇게 최근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FR도 살펴볼 텐데요. HFR은 오늘 5G 관련주가 이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 HFR이 오늘은 조금 잠시만요. 분으로 살펴본다면 오늘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5G가 약세를 보이던 시장에서도 HFR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5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미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5G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적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HFR도 주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종목 리뷰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오늘 하락한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 하락한 종목도 충분히 상승할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또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저희와 함께 수익 실현하신 노란덕방 회원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익률 레이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한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URL 링크 터치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이라고 이렇게 5글자 검색해 주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방송 시간에만 오픈이 되고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노란톡방 문도 함께 닫히는데요. 벌써 방송 시간 2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도 시황 정보, 매매 전략 이런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닉네임 설정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아까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이동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방이동 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 부탁드리고요. 아까 아자아자님께서 저희 시청 인증샷 이렇게 각각 사진 찍어주시고 또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희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지 전문가님께서 가져온 유망 종목과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종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공개 종목 아이폰 관련주이고 오늘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BH인데요. BH는 연성 인쇄 회로기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초기 사전 예약 반응이 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휴대폰 관련 부품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7일 신규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했죠. 아이폰 모델 내 미니를 단종하고
프로, 14 플러스로 대체되면서 프리미엄 모델의 입지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아이폰 14 시리즈의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의 스펙 차이가 좀 월등히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가 라인업인 프로 시리즈의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판가 상승 수혜로 부품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도 이 아이폰 관련주로 BH를 공개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우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먼저 살펴본다면 3분기 매출액이 4,396억 원, 또 영업이익 588억 원은 컨센서스를 각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작년 주요 경쟁사의 사업 철수로 인해 이 BH의 가시성이 이미 높은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눈높이 상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이폰향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 고객사 내 동사의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BH는 이번 아이폰 14 모델에서 수익성이 높은 프로와 프로맥스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은 훨씬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폰 14의 초기 물량 생산이 전작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아이폰 13이 2,500만 대였다면 14는 3,400만 대로 훨씬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것과 함께 BH의 좀 우호적인 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BH한테는 유리한 상황인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3분기를 넘어서서 2022년의 영업이익 또한 정말 높을 전망입니다. 131%가량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미 고객사양 매출액은 이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 내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을 통한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 우려가 많았던 국내 고객 또한 매출액은 폴더블폰향 신제품 공급을 통해 실적 방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향후 이 BH의 신성장 동력이 될 배터리용 FPCB 매출액은 올해 426억 원을 기록했고요. 배터리 3사양 본격적인 납품 또한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BH의 FPCB는 전장,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분기부터는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이 이 동사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오늘 살펴보면 기관의 수급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는데 연기금의 수급도 3거래일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관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 또한 오늘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또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지금 정배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세우고 있죠. 이 BH 신고가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한 28,000원, 29,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앞으로 BH의 상승 흐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공개 종목 계속해서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BH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히든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의정 전문가님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로 수익을 또 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로봇 관련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업체는 생산 자동화 로봇 토탈솔루션 기업으로 직교 로봇과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등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통하면서 최근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 일제 스마트 팩토리 확대에 주력한다는 소식에 이 관련주 또한 기대를 함께 몰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최대 배터리 3사가 모두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힘쓴다는 내용의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에 두고 있어서 품질 불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불량률은 줄임으로써 생산성은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달 말에 테슬라 AI 데이를 앞두고 있죠. 그만큼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 테슬라 AI 데이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주가 흐름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오늘 로봇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 로봇 관련주 벌써 한 5번 정도 들고 온 것 그쵸. 같아요. 혹시 제가 들고 온 종목 중에 겹치는 게 있을까요? 의정 전문가님이 진짜 많이 가지고 왔던 종목 그쵸, 있잖아요. 네. 그것과는 안 겹칩니다. 아, 제가 여러 번 들고 온 종목이 있는데요.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 그 여러 번 들고 온 종목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면 네. 힌트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 네, 지금 뒤에 리스트 한번 나갈 건데 이 네. 리스트 중에서 어떻게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로보틱스가 들어갑니다. 아, 로보틱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 로보틱스 개나 들어가는 돼요. 게 3개나 되는데 오늘 이렇게 무려 2자릿수 수익률 실현하고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혹시 오늘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종목 등락률 어땠을까요? 높았습니다. 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네. 많이 높았어요. 네, 많이 높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 2개 정도로 추려지지 않을까요? 저 한 50% 정도의 확률로 줄어들 것 같은데 노란독방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입장은 해주시는데 아직 정답명 맞춰주신 분은 안 계세요. 또 힌트를 더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50대 50이라서 힌트 맞아요. 드릴 게 없는데요? 네, 50대 50인데 제가 들고 왔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제가 2자릿수 수익률 실현해서 너무 기분 좋게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인데 네, 아마 노란독방 회원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아자아자님께서 벌써 정답명 맞춰주셨어요. 네, 이 종목명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명 맞춰주셨는데 아직 유추가 어려우신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가 히든 종목명 뭔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언제 종목을 진입하고 포트폴가가 어디인지, 손절가가 어디인지 다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 전문가님에 이어서 제가 들고 온 공개 종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공개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현대모비스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고무용 도료 기술로 출발을 해서 폴리우레탄 수지 그리고 전자, 자동차, 생명과학 등에 사용이 되는 다양한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중인 기업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분기 동안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과 원부자 대비, 또 운송비의 증가, 일회성 비용의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감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일회성 비용의 제거와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 그리고 비용 안정화에 힘입어서 증익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객사들의 전용 전기차 모델들의 생산 증가와 함께 전동화 매출액도 동반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적자폭 축소와 중장기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에 현대모비스는 모듈과 부품 사업을 분할해서 자회사를 신설할 거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구조 재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의 모듈과 부품 사업의 대부분의 기능은 현대모비스가 보유하고 생산만 전문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기존의 협력사 생산 직원들에 대한 경력 채용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인건비 증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오늘 현대모비스 한번 들고 와 봤고요. 이렇게 차트 살펴보면 오늘 1%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하면 더욱더 주가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데요. 차트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예쁘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면 기관이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3일 연속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현대모비스의 차트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공개 종목으로 한번 자동차 부품 관련주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히든 종목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으로는 풍력에너지 그리고 석탄 관련주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에 대한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를 시켜서 만든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 이후에 중국산 파트너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있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미 유럽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베트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살펴본다면 오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급 현황을 살펴봤을 때 오늘 기관이 물량을 담아낸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더라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풍력 에너지 관련주 요즘 핫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의정 전문가님 풍력에너지 관련주 좀 오랫동안 보유했던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올해 보유했던 그 히든 종목 음. 아니고요. 새로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 종목 한번 들고 와 봤거든요. 또 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고 하셔서 네.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또 힌트 뭐가 있을까요? 힌트 드리자면 네, 이렇게 리스트가 떴는데 5글자입니다. 5글자요? 네, 5글자면 이제 글자. 50% 확률로 그렇네요. 2개 줄어들었고요. 있네요. 네, 이 정도 힌트면 아시겠죠? 아실까요? 네, 지금 노란독방에 아직까지 정답력 맞춰주지 못했는데 궁금하신 분들 저희 노란독방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 종목, 히든 종목 무엇인지 다 알려드리고요. 목표가와 진입가, 손절가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자아자님께서 3강 MNT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3강 MNT 아니고요. 그럼 정답이 공개된 거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아까 리스트를 잘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리스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아직 모르시고요. 알아도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매매 전략, 손절가, 목표가, 진입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익 크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만나보신 내용 이외에도 유익한 정보들 모두 노란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이라고 5글자 검색해 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 평소에도 저희가 각종 시황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3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시황 정보들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라는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긴축 경계감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로 오늘도 챙겨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 고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